그리고 마켓 타이밍도 전혀 안 하진 않아요. 예. 사실은 거기는 이제 확률적인 부분이 좀 있어서 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진 않지만 그런 정도의 판단은 하려고 되게 노력하거든요. 지금이 과열이냐 아니냐 이런 판단. 그런 그 대표적인 그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꽤 쓸모있는 지표 하나만 말씀드릴까요? 로직까지 말씀드릴게요. 예. 마켓 타임은 단 하나로 보진 않고요. 예. 그리고 그게 완벽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말이 이제 타이밍인 거지. 아, 지금이 되게 비싼 상태인데 그러면 언젠가 떨어질 거잖아요. 그 언젠가를 맞추지 못하는데 비싼 것 같다, 아닌 것 같다.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보는 지표들 중에 이제 시중에는 많이 언급되고 있진 않지만 저는 이제 선호하는 그 중에 이런 지표가 하나 있어요. 리스크 라이트 인덱스. 이게 예전에 2004년에 CS 크레딧 스위스에서 리포트가 나왔었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그 로직이 굉장히 깔끔했거든요. 그 아이디어도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그래서 쓰려고 했었는데 어느 순간 되니까 여기서 이 리포트를 안 내더라고요. 리스크 에피타이트 인덱스라는 이름을 가진 지표들은 꽤 있어요. 왜냐면 이름 자체가 되게 뭔가 표현적이잖아요. 근데 CS 버전을 제가 되게 좋아했고, 그런데 얘네가 더 이상 발간을 하지 않아서 어떻게 했냐? 얘네 페이퍼가 있거든요. 그 페이퍼에 있는 걸 보고 똑같이 구현을 했어요. 아이디어는 굉장히 심플해요. 근데 함의는 꽤 있어요. 요거는 이제 지표가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어떤 특정 바운더리 안에서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고 요쯤 가면 보통 이제 어떤 선이 있죠. 그러면 여기 요쯤은 과열 영역, 요쯤은 공포 영역. 요런 유의 지표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유명한 거는 이제 뭐 그리드 탐욕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 요게 이제 제일 유명한 지표인데 그런 유 중에 하나인데 유명하진 않고 얘를 더 선호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로직을 이제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궁금한 건 거죠. 그럼 지금이 높은 수준이냐 낮은 수준이냐. 많이들 궁금해 하시겠죠? 네. 이게 꼭 크레딧 스위스 버전이어야 돼요. 이게 2011년까지밖에 데이터가 없네요. 이제 제가 만든 것도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이게 되게 높을 때 과일이라는 소리거든요. 최근에 눈에 띄는 과일은 언제였나요? 이때가 나스닥 버블 때. 그때는 2007년. 그리고 이때가 2008년. 이때가 나스닥 버블 꺼졌을 때. 이 과거에 이제 쭉 흐름을 보면 얼추 맞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정확한 타이밍을 잰 건 아니지만 네, 꽤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때 처음 봤을 때. 그래서 복제를 했죠. 저런 유의 지표들을 제가 선호하긴 해요. 개인적으로는요. 뭐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가이드가 있을 때 액션이랑 가이드가 하나도 없을 때 액션은 좀 다르잖아요. 일단은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이제 코로나 때 굉장히 낮게 설정되어 있고 이게 이제 금융위기 아니고 그 미국 신용강등위기 때. 그리고 이때가 그거죠. 언제야? 금융위기 때. 2008년. 이때. 이게 굉장히 낮으면 네, 물론 이제 낮다고 다 올라가는 건 아닌데 이때는 조금 올라갔죠. 이때는 많이 올라갔고 지금은 이 정도 수준. 이게 좀 낮은 편이긴 해요. 이번에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이제 완전 과거 위기 때. 과거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기억을 할 정도의 위기였을 때에 비하면 그 정도까지 더 떨어진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이제 지켜볼 필요는 있죠. 이게 막 더 떨어져서 여기까지 온다. 그러면 저는 이제 주식 비중을 아마 늘리게 될 거고 여기서 반등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간다. 그러면 이제 주식 비중을 줄이게 될 텐데 실제로 저는 지금 이때가 2021년 5월 4일 굉장히 높은데 저때 실제로 저도 주식 비중이 많이 줄었어요. 이 지표 하나만 보고 한 건 아닌데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수준까지 갔다라는 판단이 들면 하는 거죠. 이 지표 만드는 법 알려드릴게요. 만드는 법. 로직 아이디어 자체는 되게 간단해요. 보세요. 저 지표를 만드는 법을 뭐 어차피 비밀도 아니죠. 여러분이 만드실 수 있으면 만들어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리스크 에피타이트 인덱스라는 거 뭐냐면 이쪽이 변동성. 지금부터 만드는 법 알려드린 거예요. 이쪽이 수익률. 자, 요 수익률은 그 12개월 패근. 요 변동성도 페이퍼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 둘 중에 하나예요. 까먹었어요. 여기는 변동성, 여기는 수익률. 그러면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점을 하나씩 찍을 건데 그게 각각의 자산이에요. 44개의 자산으로 했거든요. 여기에는 미국 주식, 미국 채권, 원자재 등등등등등등 해가지고 수익률과 그 위험을 감안해서 서로 각각의 대표라고 할 만한 그 자산들 인덱스를 한 44개를 모은 거예요. 미국채, 뭐 이런 거 커머디티, 미국 주식, 그리고 이머징 주식, 이머징 채권,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그러면 자 보세요. 오늘 기준으로 만약에 미국 주식은 변동성이 이 정도인데 수익률은 여기 있다. 이게 미국 주식이 하나가 있는 거고. 그렇죠? 한국 주식도 만약에 이 자산에 들어간다 그러면 수익률은 얘보다 훨씬 낮고 변동성은 더 크더라. 뭐 이러면 이제 이렇게 찍히는 거고. 이 각각의 자산이 다 찍히는데 보통 주식들은 이제 요쯤에 찍히겠죠. 플러스 수익률인 경우는.
그리고 채권은 항상 요쯤에 있겠죠. 그리고 원자재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겠죠. 이해가 되시죠? 왜? 채권은 변동성이 낮잖아요. 주식보다는. 그리고 수익률도 높지 않고 수익률이 망가지더라도 주식보다는 덜 망가지니까 여기에 이제 채권 자산들이 보통 포진해 있고 주식 자산들이 이렇게 포진해 있는 게 특징이에요. 그러면 RAI는 무슨 지표냐? 이거를 회귀 분석을 돌려요. 회귀 분석을 돌려요. 회귀 분석을 돌리면 여기에 기울기가 나오죠. 네, 기울기. 그 RAI는 그 기울기 값이에요. 그럼 얘가 왜 높을 때가 안 좋고 낮을 때가 좋다라고 판단하는지를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설명을 해볼게요. 자, 만약에 기울기가 겁나게 가파르다. 그죠? 그럼 무슨 뜻이냐? 변동성이 낮게 주식 수익률이 되게 좋았다는 뜻이에요. 그럼 주식이 어떻게 올랐다는 뜻이냐면 주식들이 같이 여기서 여기까지 오르더라도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거가 요 두 번째 말한 요 궤적과의 비교를 해보면 이게 훨씬 더 과열에 가깝다는 거거든요. 낮은 변동성으로 많이 올랐다. 그러면 채권은 보통 여기쯤 있으니까. 반대로 주식이 여기쯤에 있다. 그러면 변동성이 낮은데 많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떨어진 거거든. 하염없이 떨어진 거거든. 이렇게 떨어지면 뭔가 이제 치고받고 공방을 하면서 떨어진 건데 이렇게 떨어진 거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다 팔아버렸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쯤 되면 공포다 이건. 그죠? 근데 이게 요쯤 돼 있다. 그러면 주가가 뭐 어떤 이유든지 적당한 궤적을 가지고 적당히 올랐다는 뜻이거든요. 변동성을 가지고. 그러면 뭐 평범한 거다. 요 사이에 있는 얘들은 신경 안 쓰고 요거 극단치가 왔을 때를 이제 계속 보려고 하는 게 그게 RAI의 로직이에요. 깔끔하죠? 별거 없죠. 요런 시장은 무슨 시장이냐? 그냥 그 하염없이 떨어진 거예요. 위험 자산들이 하염없이 떨어졌는데 그것도 정도가 있지. 네. 실제로 이제 수급 측면에서 봤을 때 그 페이퍼에 이런 얘기가 아마 있어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다 팔면 소강 국면이 되고 이제 저평가된 자산들도 많이 있을 테니까 그걸 사면 나중에 결국 올라갈 거다. 그거를 체크하는 게 이제 RAI 지표인 거고 현재 기준으로 보면 낮은 편인데 아주 위기 상황일 때에 비하면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지금은요. 이게 지금의 제 결론이에요.